안녕하세요. 정준호의 명리 산책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계속 상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이 상관용 관격입니다. 상관에서 관을 사용한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 이 내용들을 조금만 살펴보면은 상관과 관은 서로 배척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극의 관계인데 상관격인데 관을 사용한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격이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상관용 관격이라고 한 것은 상관월인데 관을 사용해서 그것을 잘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상관인데 왜 용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관점에서 상관이 월을 장악했는데 관을 사용해서 비겁들을 다 정리를 했다 이런 것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오늘 내용 살펴볼까요? 임술연애, 기유월의 무술일주의 을묘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무토가 유월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월에 태어났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술토, 무토, 그 다음에 기토 이렇게 해서 비겁이 상당히 강한 상태입니다. 또 천간으로는 임수가 떠 있죠. 그래서 금생수로 이어지는 유금이 금생수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임수로서는 유금이라도 있는 것이 다행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시주를 보면은 을묘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묘시에서 묘목이 술토를 정리하는, 그러니까 묘술합으로 하면서 이 술토를 가라앉혀주는, 그리고 자기 의도대로 관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상관격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런 비겁이 강한 사주는 뭔가 진취력이 있고 뭔가 투쟁력, 그 다음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힘들을 갖고 있는데, 만일 여기에서 관을 들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그 무리들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회원 정도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취력도 갖고 있고 동료들과 화합력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투쟁 본능 이런 것들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만 이 관을 갖고 있느냐, 관사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을묘를 갖고 있는 것이 기토, 술토들을 정리하는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여기서 조후, 한난 조수를 살펴봐야 됩니다만은 유금은 매우 조한 금입니다. 그리고 연지와 일지가 다 술토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습을 갖고 있는 것은 임수, 기토, 묘목, 을묘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 유금과 술토가 모든 것들을 다 지니고 있는,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조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묘술합으로 해서 일정 부분 습을 조절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주에서는 습이 좀 더, 수의 기운이 좀 더 강화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럼 어디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일유월이다. 토금상관이고 지지양술, 조이, 차후, 묘, 재, 년간, 임수다. 무일이 6월에 생하였고 토금상관이다. 지지에는 두 개의 술토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 조함으로 또한 후덕하다, 많다. 술토, 무토, 기토 이러니까 토가 매우 두터운 모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묘한 것은 연간에 임수가 있다라는 것이다. 윤토, 설금이 생목이다. 토를 매우 자윤시켜주고 윤기 있게 만들어주고 금을 설하여서 목을 생하는 것이 매우 매우 묘한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족이 용관이다. 그래서 관성을 족히 용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해운, 재, 관, 개, 득, 생, 부, 공명, 순수. 해운에는 재관이 모두 생부함을 얻게 되니 여기에 해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공명이 모두 순리에 따라 따라왔다. 임자, 조수, 사로, 지지다. 임자 대운에는 일찌감치
벼슬의 길로 뜻을 두고 그 벼슬의 길에 나섰다. 개축대운에는 지, 공, 금, 국 하여 복제 중중이다. 개축대운에는 지지가 금국으로 전부 다 바뀌기 때문에 복제 중중이다. 복제 중중이라는 입을 복자죠. 옷을 입는 것에, 그러니까 옛날에 복자라고 하는 것은 관등에 따라서 이 입는 복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부 다 유교적 사고방식이죠. 복장을 먼저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을 밝힐 적에 이 복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유교에서 이 기본적인 통제를 복장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복장을 하는 것을 제재함이 중중하였다.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승진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갑인을묘 20년 동안은 사지시랑이다. 20년 동안 벼슬은 시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가 갖고 있는 특징은 유술합입니다. 그래서 금의 방합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미 방합을 이루고 있고 또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우 조한 형태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게 이 사주의 특징입니다. 결론은 여기서 화가 오게 되면은 이 화는 화생토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화생토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때 이 토들이 좀 더 힘을 갖게 되고 그래서 좀 더 두터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화가 만일 화대운이나 이 안에 화가 또 한번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이때는 목생화로 넘어가고 화생토로 다시 바뀌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을목이 관으로서 관살로서 토를 정리하는 역할에 매우 이 힘이 약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 자체로는 화운이 오는 것보다 수운이 오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이 임수가 천간에 나와 있으므로 수운이 오게 되면은 재생관으로 넘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이 더 특화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 경술대운, 신해대운도 여기서 임철조 스님은 해운만 따로 봤습니다만은 신해대운 전체적으로 봐서 신해대운에 신금은 유금의 근을 받아서 더욱 강력한 상관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목과 금의 관계가 서로 극의 관계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금이 오면은 토생금으로 금의 기운을 뽑아내는 데 유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 금과 묘목은 서로 유금과 묘목은 서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에너지가 되겠죠. 여기서 묘충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긍정적인 충도 있습니다만은 부정적인 충이 발생하는 게 훨씬 더 크게 됩니다. 묘목은 여기 있는 술토, 기토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유금과 만일 충을 하게 된다면은 묘유충으로 쓸데없는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술토, 기토들을 정리하는데 충의 모든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금이 왔다는 것은 유금으로서 설기하는 그러니까 유금의 이 기반을 두고 이 토의 기운들을 설기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고 해수는 이 수의 근거가 되고 또 하나 해묘합으로 관을 또 한번 삼합을 만들어주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운의 재관 모든 것이 생부함을 얻어서 공명이 순수하게 따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자대운에는 더할 나위 없이 수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재생관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개축대운에는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여기서는 개축대운에는 지지의 공합이 발생했다. 공국이 발생해서 유축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축합이 발생하면은 유술합이라는 방합을 갖고 있던 것들이 그 체질을 다시 바꾸게 됩니다. 방합은 삼합을 만나게 되면은 이러면은 합의 이 조정력이 재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까지 갖고 왔던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갑자기 새 구조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이에 발생하는 혼란입니다.
또 하나 유축을 하면은 당연히 금국으로 바뀌는데 축토는 정리에 관련된 모습입니다. 토들은 모두 다 고지입니다. 그래서 생지, 왕지, 고지로 나누어질 적에 사유합으로 됐다고 한다면은 이 그 똑같은 금급인데 금을 펼쳐나가는 입장이 되는 거고, 축토로 해서 유축합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서로 모든 것들이 정리하는, 금을 정리하는 모습으로 앞으로 나가는 진취적인 성향보다는 정리하고 자꾸 후퇴하려는, 퇴보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 사주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토들이 후하다라는 겁니다. 더 후해지면 사람이 우둔해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축토가 또 와서 이런 것들 유축합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토라는 속성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토가 더 강력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관적인 모습보다는 자꾸 뒤로 후퇴하려고 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 복제가 중중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갑인을묘 20년 동안은, 갑인을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을묘가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갑이 한 번 더 와서 이런 경우에 갑목이 기토를 또 한 번 묶어두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반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임목도 임묘합을 해서 이런 비겁들을 조절하는 역할이 좀 더 강해지는 거죠. 을묘 대운 또한 이렇게 관이 한 번 더 강해지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비겁들을 조절하는 능력으로서 내가 이런 권한을 갖고 이런 무리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비겁이 많다는 것은 진취력, 도전력, 그리고 무리를 이루는 작당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데, 관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거기서 행정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고, 사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카리스마적인 리더로 발휘를 한다,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갑인 대운에 이미 이 사람은 자신의 카리스마로 이런 실황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경우에 상관용 관격을 봤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굳이 이런 걸 격으로 보지 않고도 이 사주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와서 비겁이 중중할 때는 관사를 용한다라는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